안녕하세요. 네. 자, 요약집 가져오셨죠? 네, 요약집 20페이지 먼저 피십니다. 자, 요약집 20페이지 보시면 저희 취득세 나와 있어요. 취득세. 오늘 취득세부터 먼저 할게요. 조세 총론은 또 쉽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나중에 먼저 좀 할게요. 자, 취득세 보시면 취득세 개념 및 특징이에요. 보시면 취득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들 이 한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납세지인데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어디다? 물건 소재지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물건 소재지고 여러분들 지방세는 보세요. 여러분들 지방세 특징을 보면 지방세는 크게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시, 광역시인데 특광시세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세가 있을 수 있죠. 도에는 무슨 세가 있어요? 도세와 시군세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는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이고 도에서 부과하면 도세가 되는 거죠. 이에서 자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돼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에서 부과할 때는 무슨 세고? 구세고, 그죠? 그 다음에 도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가 되는 거예요. 입에서 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뭐가 된다? 시군, 구세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아시죠? 납세지인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납세지가 어디가 되고요? 물건 소재지가 되고요. 맞죠? 입에서 양도소득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 주소지로 한다는 점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장 취득한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가 핵심입니다.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납세자다라는 거. 취득한 물건에 대해 과세하는 물세이며 거래세, 유통세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실질과세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밑에다가 빈 공간에다 한마디 더 쓰실래요? 자, 취득세는 무슨 납부제도예요? 취득세는 납부제도가 신고납부제도죠.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요? 60일. 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할까요? 6번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시에는 세금을 뭐하지 않는다고?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취득세 특징들, 취득세 이런 특징들 가지고 있다라는 거 6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래요? 취득할 때 낸 세금이죠. 자, 여러분들 외워보세요. 열거된 자산은 뭐가 있어요? 열거된 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 있죠?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건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이 있죠. 각종 회원권으로서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열거된 자산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기억할 것은 이런 취득세 대상과 유사하지만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있죠.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주식. 오케이. 그 다음에 용익물권 있죠? 세 번째,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특허권이라든지 영업권 이런 무채재산권도 취득세 대상에서 뭐가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래서 취득세는 소유권에 대한 취득세만, 소유권에 대한 것만 취득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 다시 한번요. 취득세 과세 대상 뭐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 주식, 용익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은 취득세 대상에서 뭐가 된다고요? 제외된다. 자, 이런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무슨 취득이 있죠? 취득은 크게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실질 취득은 어떻게 나눠져요? 실질 취득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다시 유상과 무상이죠? 무상은 다시 상속과 증여. 상속이 아닌 무상 취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간주 취득 네 가지 뭐 있어요? 간주 취득 네 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은 이렇게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낸 세금이다 라는 거. 열거된 자산의 종류와 그 다음에 취득의 구분. 다만 이런 취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의 차이였어요? 취득세 세율의 차이였죠. 유상승계 취득일 때는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용이 사업자일 때는 2.8. 원시 취득 2.8. 간주 취득 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끝나시죠? 교수님들 취득세 과세 대상 공부하면서 세율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다만 기억합니까? 차량, 기계 장비, 그 다음에 항공기, 선박은 무슨 취득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슨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죠. 이렇게. 그래서 열거된 자산의 종류, 취득의 구분에 따른 취득세 세율, 특히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원조한 선박은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지금 취득세 배우고 있죠? 두 번째 취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크게 무슨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무슨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 누가 지면 돼요? 오케이. 사실상 취득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자란 뭐에 불구하고?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자가 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이 사실상 취득자에는 대표적인 어떤 예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입 차량입니다. 이런 지입 차량은 기본적으로 등록은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요? 예? 왜요? 이거 운수회사 등의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죠. 하지만 실질은 누구예요? 실질은 사실상의 차주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지입 차량에 대한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 누가 된다? 사실상의 차주가 져야 된다. 뭐에 불구하고요?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 자, 두 번째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상속이 개시가 됐습니다. 이런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뭐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누가 진다고요? 이때는 상속인은 등기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를 져라라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만약에 주택조합의 부동산 취득이거든요. 주택조합의 부동산 취득인데 문제는 이게 조합원용이 있는데 이런 조합원용은 누가 진다? 조합원이 져야 되겠죠. 그 외 일반 분양종 등에서는
조합이 납세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될 거, 주택 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조합원이 진다? X입니다. 아셨죠? 주택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조합원이 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가 주택 조합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다? 세율의 차이다. 조합원은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내는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자 뭐가 된다? 일반 분양자는 유상의 취득에 대한 세율을 내는 것이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만약에 시설 대여 물건이 있어요. 이거 문제 풀면서 다 할 겁니다. 시설 대여 물건에 대해서는 이게 국내 시설 대여 물건에 대해서 누가 지고요? 네? 누가 지고? 시설 대여 업자가 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누구의 것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이 된다면 누가 진다? 수입업자가 져라. 그래서 이것들이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예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간주취득 네 가지 뭐가 있죠? 간주취득 네 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 취득으로 뭐하고 있어요? 간주하고 있죠. 그래서 지목 변경, 종류 변경에 있어서는 누가 져야 돼요? 이때는 변경 시점에 누가 진다? 소유자.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건축물의 개수라고 하는 건, 자, 이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뭐 했어요? 가설했죠? 이게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주체구 취득자가 누구예요? 건물주잖아요. 건물주 아닌 자가 임차인이 금고를 가설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임차인이 설치를 함으로써 건물 가치가 증가했어. 그렇더라도 납세는 누가 진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져야 된다라는 거. 예? 제목만 알아도 문제 맞춰요. 제목만 맞아도. 예, 제목만 알아도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그 문제가 맞힐 수 있는데, 특히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자, 과점주주의 주식인데, 만약 과점주주 아닌 주주가 만약에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지분 비율 모두죠.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지분 비율 모두를 집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립 시에 40%였다가 그럼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이후에 20% 더 취득했어요. 그럼 과점주주 되었죠. 그럼 이때는 지분 비율 모두 몇 프로? 60%만큼. 오케이? 그래서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면 지분 비율 모두고요. 여러분들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 할지라도 언제는 적용하지 않겠다? 설립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립 시에 60% 취득했어요.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설립 시에 60% 취득해서 과점주주 아니야? 네, 과점주주지. 과점주주는 50% 초과하면 과점주주잖아요. 하지만 설립 시에는 간주취득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랬던 과점주주가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비율이 뭐가 되었다면? 증가되었다면 이때는 얼마만큼? 증가된 비율만큼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60%였던 자가 10% 더 취득했어요. 그럼 몇 프로가 돼요? 70% 되죠. 그럼 얼마만큼? 10%만큼이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60%였잖아요. 60%였던 자가 30%를 팔았어요. 그럼 30%가 되었죠. 그 이후에 40%를 더 취득했어요. 그럼 몇 프로가 돼요? 70%죠. 그러면 30%였던 자가 70%가 되었으니까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과점주가 되었지만, 이때 과점주가 된 것은 처음으로 과점주가 된 게 아니라 재차 과점주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당초 과점주주였을 때보다도 증가된 비율만큼, 몇 프로만큼? 10%만큼. 이때도 역시 얼마만큼요? 증가된 비율만큼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특히 이 설립시에 제외된다는 거 요거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납세무자를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 자, 요약집 여러분들 요약집 23페이지 끝났고 요약집 24페이지 잠깐 들어갈게요. 자, 이제 하나 할게. 이건 양도소득 세수 또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자, 갑이 을에게, 자, 이 을이 배우자인데요. 그래서 자, 이거를 증여를 해요, 양도를 해요? 증여를 해야 돼요, 양도를 해야 돼요? 예? 증여를 해야 돼요. 아직도 몰라요? 예? 양도해야죠. 증여는 16억이 증여세 과표가, 증여 가액이 과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양도를 하게 되면 10억이라고 하죠. 16억에서 10억을 취득가액을 빼서 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더 세다? 증여세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한테 양도할 때는, 줄 때는 보통 증여로 주지 않고 양도의 행위로 주게 되죠.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 양도 행위를 뭘로 봐요? 이거는 가장된 양도로 본단 말이에요. 실질은 증여잖아. 실질은 증여인데 증여세 너 줄이려고 가장의 행위로 양도를 한 거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면 원칙적으로 뭐로 본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서 이거 뭐 순세금 내게 돼요? 증여세 내게 되죠.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사이에도 실제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적극적으로 뭐가 되면 입증을 하면 이건 뭘로 보겠다? 이건 양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거는 국세 얘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을의 취득세거든요. 을의 취득세에 있어서 세율이 얼마냐는 거지. 왜? 세율이 증여로 취득했느냐 유상으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지니까? 세율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얘가 증여했으니까 상대방도 증여 취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3.5%. 무슨 취득이니까? 증여 취득이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됐다면? 입증이 됐다면 여긴 유상으로 양도한 걸로 보니까 이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몇 프로가 된다? 4%가 돼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4페이지, 요약집 24페이지 볼게요. 요약집 24페이지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등의 취득인데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3.5%.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4%죠. 자, 줄 다 긋지 말고 핵심만 공매, 경매. 공매나 경매로 이전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세 번째, 교환인데 여러분들 교환인데 무조건 교환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기가 필요한 자산 상호 교환했어. 그럼 등기로서 서로 이전됐다는 게 입증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교환 아닙니다. 아셨죠? 예, 무조건 교환이 아니라 교환인데 등기가 필요한 자산이 상호 교환됐다면 이거는 입증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급한 사실이 다음 어느 해당되는 증명되는 경우인데, 네. 네. 세무 공무원인데 선미한테 팔았어요. 네?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선미한테 뭐 물어볼까요? 10억짜리를 팔았어. 팔았다고 양도 신고를 했어. 네?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선미한테 뭐 물어볼까요? 돈?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겠죠. 맞죠? 돈 어디서 났는지 물어봐야지 이게 실제로 샀는지 안 샀는지를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미가 입증하기를 내가 돈 벌어서 샀어. 돈 번 게 소득세를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입증이 될 수 있겠죠. 무조건 돈 벌었다고 하면 믿을 수는 없기에 거기 보시면 자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이 됐어. 이해하셨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돈 억수로 벌었습니다. 이렇게 그걸로 샀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자 자기가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자기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샀대요. 돼요 안 돼요? 너무나 장애인이 되겠죠. 아, 더 나가서 야 이거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해 준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한 돈으로 내가 산 거야. 맞죠? 상속세나 증여세로 신고한 자료가 남아있다면 그 돈으로 샀다는데 이거 저 부인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이거 뭘로 보겠다? 유상 취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 좀비속과의 거래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자, 부담부 증여에 의한 취득인데, 부담부 증여를 보시면,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시가 5억, 채무 3억 있죠. 그러면 이때 순수 증여분은 얼마예요? 순수 증여는 2억이죠. 그 다음에 채무 감소는 3억이죠. 자, 이런 부담부 증여는 양도예요, 아니에요? 부담부 증여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뭐죠?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때 유상 이전은 자, 대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담부 증여가 유상 이전인 것은 왜 그렇다? 채무의 감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증여에 대해서는 무슨 세 내고 증여세 내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을의 취득세를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이때 을의 취득세 공부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죠? 5억이죠. 취득가액이 5억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때는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는 채무 인수액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라고 하는 말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아셨죠?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는 무슨 가액을 포함한다? 채무 인수액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때 그렇다면 세율은 얼마예요? 세율은 2억에 대해서는 3.5%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요. 채무 인수액은 유상으로 양도로 보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되니까 이건 몇 프로다? 4%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상속재산의 재협의 분할에 의한 것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집 어디냐면 문제집 30페이지입니다. 오랜만에 예습해왔는데 오랜만에 예습해왔는데 그냥 엉뚱한 데부터 안 해야지. 오늘은 취득세 할 거고요. 다다음 주 두 번째 할 때는 재산세까지 다 풀어오세요. 하셨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오늘은 취득세를 거의 할 거고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 번째,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할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취득세. 자, 1번. 취득세 본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담세력을 포착한 읍는과세이다. 자, 이에 비해서 5번 보시면 취득세는 취득하는 재산이
내장하는 수익력에 착안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하고 5번하고 서로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세금을 부담하는 이유는 응능과세, 즉 응능부담이 있고요. 응익과세가 있대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뭐라 그러죠? 능력 있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럼으로써 취득세를 내는 이유는 이거는 뭐가 된다? 능력에 따른 세금이다라는 거. 이게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입에서 응익과세는 재산세인데요.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할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대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누가 납세를 지죠? 사용자. 근데 웃기지 않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사용자가 내야 되지? 자,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면 아직 국가가 잔금을 다 못 받았죠. 근데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자가 있다면 그가 매수계약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으면 아직 국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계약자가 내야 된대요. 왜요? 수익을, 편익을 얻고 있는 자가 그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무슨 과세야? 응익과세야. 입에서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응능과세라고 말을 합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중요하다면 재산세가 응익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익을 얻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이겠어요? 5번.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럼 유통세고 행위세고 그다음에 증가를 얻게 됨을 전제로 과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의 답은 5번이었어요. 자, 2번. 자,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여러분들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된다. 양도인에게 과세한 조세이다. 자, 3번. 조세 분류체계상 지방자치단체 중 구세다? 아니죠.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세이지 구세 아니죠? 네 번째. 취득세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소유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 세금 아니죠? 예? 그럼 5번이겠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종되는 유통 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부과시키는 조세이다. 맞죠? 담세력에 대한 과세. 그래서 취득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납부제도 무슨 납부제도예요? 신고납부제도이죠. 다만 이런 신고납부제도는 일정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기도 하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모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방법은 이라고 묻는다면 뭐예요? 신고 납부지만 그래서 징수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신고 납부도 되고 모두 되고 보통 징수도 되고 이렇게 출제자는 의도는 답을 5번으로 했습니다. 5번으로. 하지만 원칙적인 납부 방법은 몇 번이어야 되겠다? 신고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딱 제가 좋은 말을 들었어요. 좋은 말을 못 들었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알아두면 쓸데없는 그게 있어요. 알쓸신잡이라고 유시민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못 보겠지만 저는 이제 잘 보는데 그래서 유시민 아들이 유시민한테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답이 왜 이거냐고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유시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출제자가 의도한 답은 3번이겠으나 그게 진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알겠으나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틀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이거니
옛다 이거 먹어라 하고 이렇게 답을 골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네 번째,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득세 과세 물건의 소유권과 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취득하는 때 과세한다? 에이, 무슨 말이야. 소유권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 소유권 외의 취득에 대한 과세는 아니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자, 우리 권리 변동은 뭐가 있죠? 권리 변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죠? 취득, 변경, 상실이죠. 그럼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죠. 승계 취득은 다시? 아니, 승계 취득은 율법적으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내고 이전적 승계에 대해서 취득세를 냈어요. 설정적 승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원시 취득에 대한 등기를 보존 등기라 하고 승계 취득에 대한 이전적 승계를 이전 등기라 하고 설정적 승계 취득에 대한 것을 설정 등기라고 했었다고요. 아셨죠? 그럼 원시 취득과 이전적 승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내고 뭐도 내야 되고 등록세도 내야 되니까 이건 무슨 과세다? 이전적 과세야. 그래서 원시 취득과 이전적 승계에 대해서는 이걸 취득세로 통합해서 과세를 하고, 네? 설정적 승계에 대해서는 이건 뭘 낸다? 취득세를 안 내고 등록, 면허세만 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세권의 설정도 큰 의미에서는 취득이지만 이건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 된다? 등록, 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취득한 때 과세한다.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 면허세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해 과세되는 조세이다. 맞죠? 자, 취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표준세에 대하여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맞고요. 등기 등록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할 때 과세하는 겁니다. 5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으로 하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맞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의 답은 몇 번? 1번. 자, 5번. 자,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취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이다. 너무나 좋은 문장이에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O예요, X예요? X. 왜 X예요? 취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주소지가 아니라 뭐다? 물건 소재지다라는 거. 이런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납세지 물어본다고 해서 납세지를 대놓고 물어보지 않아요. 이렇게 종합적인 총칙적인 문제를 물어보면서 납세지를 취득자의 주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전세는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가 된다고요? 물건 소재지가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등기 등록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물건 취득자 또는 양수자를 취득세 납세가 되는 거고요. 자, 3번.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자, 3번.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때는 이를 원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뭐 한다고요?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개수 이걸 우리는 대수선이라고 하잖아요. 개수로 인한 가치의 증가, 이걸 우리는 무슨 취득이라고 해요? 간주 취득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개수로 인한 가치의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면적의 증가가 없다면 이때는 면적의 증가가 있다면 이런 면적의 증가는 어떻게 돼요? 이런 면적의 증가는 예? 이거는 과세죠. 이걸 우리는 간주취득이라 하잖아요. 이거 면적의 증가 있다면 과세인데 이건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인 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수라는 말이 나오거든. 뒤에 면적의 증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봐야 돼요. 면적의 증가가 없으면 무슨 취득이다? 단순 간주 취득으로서 세율 몇 프로예요? 간주 취득은 2%죠. 하지만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그건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럼 몇 프로가 되죠? 2.8%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때는 이를 무슨 취득으로 보아? 원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죠? 네. 4번 과점주주 아닌 주주 등이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모두 맞죠? 모두 오케이. 자, 취득세는 취득 물건에 내재된 수익성과는 관계없이 부과조세이다. 맞죠? 이렇게 수익성과 관련하여 과세된 조세가 재산세로서 응익과세가 되겠다. 그런 뜻 이제 아시겠죠? 자, 6번.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이런 토지를 말한다. 뭐 그런가 봅니다. 취득세는 도세에 해당하나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 시군이 취득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하는 위임 징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택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기도청 찾아가지는 않죠. 평택시에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세 번째, 부동산 등의 유상취득만 과세 대상이므로 뭐 헛소리야. 맞죠? 유상취득만이 아니고 상속이나 증여 또는 원시취득,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취득세지 유상취득만 과세하는 것은 아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7번.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 사실을 내지 않은 조세 부담 능력에 차관하여 과세하는 조세다. 조세 부담 능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죠. 이걸 웃는 과세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어려운 말이네요. 일구의 건물의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주거 부분의 면적이 클 경우에는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자, 겸용주택인데요. 취득세에서 어떻게 보죠?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세에서는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취득세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주택을 사는 것과 상가를 사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죠? 취득세를 내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세율? 뭐가 비싼데요? 세금? 맞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상가하고 주택이 있을 때 이게 유상취득이 되면 상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맞죠? 상가의 유상취득은 몇 프로죠? 4%죠.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은 어떻게 되죠? 6억 이하일 때는 1%.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2%. 9억 초과하는 것은 3%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가주택을 살 때 이 부분을 주택으로 볼지 주택으로 보지 말아야 될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2번 틀렸어요. 취득세에서는 겸용주택을 판단할 때 이것저것 누가 더 큰지 아닌지 상관없죠. 뭐가 된다?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또 5번부터 볼래요? 5번부터 자 상당히 중요한 문장 두 문장 2번하고 5번 문장이 중요한데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뭐가 된다?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건축물의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겸용주택 전체를 10억 주고 샀어요. 그럼 상가 부분의 가격은 얼마고 주택 부분의 가격은 얼마고 또 상가 부분에 대한 토지 가격은 얼마고 주택의 토지 부분에 대한 가격은 얼마로 정해야 될지 이걸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일괄 취득하겠을 때 가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그 가액의 구분은 거기 보다시피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중요한 건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가격 기준으로 안분하는 거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요. 자,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3번 뭐 현황복에 따르는 거고 소유권의 취득에 과세하는 것이며 용익물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4번 맞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7번의 답은 1번인데 7번의 문제가 2번 문장하고 5번 문장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장이에요.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되겠고. 8번 다음은 취득세, 과세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과점주주인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죠? 두 번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건조한 선박은 원시치 등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거고요. 매매로 고급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도 60일 이내 주거용이 안정으로 살 때는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요약집 34페이지 가보실래요? 요약집 34페이지 가봅니다. 거기에 요약집 34페이지에 보충학습 있죠? 사셨어요?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이 되면 중과세 해야 되겠죠? 사치성 재산이 뭐가 있냐면 별골 5선주, 별골 5선주가 있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 중에서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취득 후 읽어볼게요.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자, 쭉 읽어보자면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지막 줄입니다. 용도 변경 공사에 뭐 하는 경우에는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고급 주택을 샀어. 고급 오락장을 샀어. 하지만 이게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을 사용될 게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제가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용도 변경 공사에 뭐가 되면 착공이 되면 중과세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30일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용도 변경 공사의 착공.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문제집 돌아오셔가지고 자, 좀 조금 그거지만 주제가 벗어난 거지만 4번에 보시면 매매로 고급주택을 취득해서 취득부터 60일 안에 이때는 며칠이에요? 30일. 30일 이내에 용도를 사용할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0일 안에 30일이었죠? 오케이? 네. 자, 9번. 다음은 취득세, 과세. 자, 5번 읽어볼게요. 5번. 건축물 면적의 증가 없는 개수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죠? 면적이 증가 없어도 과세되는 건 맞죠? 대신에 이건 무슨 취득으로 보아? 간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세율은 2% 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부터는 좀 쉬워요. 9번. 다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을 열거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 신축 또는 개수, 골프 회원권의 취득. 맞죠? 4번 보니까 매매에 의한 출판권, 영업권, 특허권 이런 무채세권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죠.
답은 4번. 어렵지 않죠? 자, 10번.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아닌 것은 토지 상속, 지목 변경의 가액의 증가,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취득. 자, 4번에 보면 차량 항공기 제조 조립했어요. 차량 항공기 등의 제조 조립은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차량 등의 원시지 등 취득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11번. 다음 재산 취득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은 증여에 의한 취득, 교환에 의한 취득,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인데 여러분들 이런 신탁재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아셨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기부에 의한 취득, 법인에 대한 환물출자에 의한 취득. 자, 그러면 여러분들 3번을 제외한 1번, 2번, 4번, 5번 취득세 세율이 얼마죠? 증여에 의한 취득 얼마예요? 3.5. 교환에 의한 취득은? 예? 4%죠? 왜요? 그렇지, 유상이니까. 기부에 의한 취득? 예? 그렇지, 3.5. 상속 외의 무상 취득이 3.5예요. 우리가 상속 외의 무상은 증여로만 알고 있는데 기부나 이런 것도 당연히 무상 취득이겠죠. 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에 의한 취득이에요. 법인이 현물 출자로 취득하는 거. 몇 프로? 왜요? 유상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로 보는 경우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이들은 유상 이전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유상 취득이겠지. 우리가 양도로 보는 것들의 상대방은 유상 취득이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거. 자, 12번 아예 생략. 12번 아예 생략 읽지도 마시고 13번 생략 읽지도 마세요. 자, 15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나머지 안 푼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교환, 부동산 증여, 4번 부동산 매매, 현물 출자 받아 취득해서 똑같죠? 자, 그런데 임시 흥행장 등인데 1년 초과자는 임시형 건축물이죠? 자, 여기서 하나씩 또 하나 해보고 가죠. 그래서 임시형 건축물을 1년 초과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비과세 하셨죠. 대신에 1년 초과하면은 뭐가 되죠? 과세가 되죠. 이때 세율은 2%죠. 응? 2% 등기를 필요하지 않는 물건. 아셨죠?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아셨죠?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임시용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무엇에 해당된다며?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임시용 건축물이 별장으로 사용된다면 임시용 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이 뭐 고급 오락장 등으로 사용된다면 이거 뭐 하겠다? 중과세 합니다. 이렇게. 16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콘도, 골프, 승마, 토지, 되지만 등기된 무등산 임차권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게.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17번 한번 풀어볼래요? 칠 번 답은 3번이죠? 네? 네, 맞죠. 자,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돼 가액이 증가했죠. 이거 간주취득이죠? 3번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았어요. 맞죠? 세법은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지 사실부과의 원칙이지 형식주의가 아니죠? 그 다음에 1번 공유수를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했어요.
토지의 원시 취득이죠?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다. 그럼 니은번 임시 흥행장 등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 사치성 재산의 제외 취득입니다. 이거 그렇죠.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죠. 좋은 말이 들어갔다면 1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죠. 출제자의 의도는 답은 3번을 했을 것 같아. 하지만 그것만이 진실은 아니었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3번이었고 이거는 니은본 들어가도 이의 제기를 해도 아마 거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답이다 아니다 딱 이분법적인 것으로 문제 풀지 말고 이렇게도 답이 될 수 있는데 너가 원하는 게 이 답이다 라고 한다면 그 답으로 좀 찍으셔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셨죠? 오케이. 좀 쉬었다가 납세모자 풀어볼게요.